땅콩형 얼굴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으셨고 문의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필러들을 상당히 많이 썼고 안녕하세요. 쉽게 얘기하고 친구 같은 청담동 금손 김원장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5년도 지금 두 번째 컨텐츠를 오늘 준비하게 됐는데, 오늘부터는 우리 여태까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셨을 우리 현 PD를 오늘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우리 지금 3년 동안 거의 4년째 저의 진짜 거의 모든 컨텐츠의 근본서부터 모든 거를 잘 갈고 닦아주고 편집서부터 정말 재밌게 해주려고 늘 노력을 하는 우리 현 PD와 함께 해서 정말 너무나 영광이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늘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했었는데 오늘 나온 소감이 어때? 우리 현 PD? 오케이, 오늘 우리 현 PD 뭐 어떤 거 좀 작년에 가장 많이 하셨던 시술이 어떤 건가요? 작년에 가장 많이 했었던 시술, 사실 안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뤘으면 했던 게 작년에 많이 했었던 그리고 문의가 많았었던 시술들이 어떤 건지를 한번 돌이켜보고 그것들에 대한 자료들을 좀 쭉 봐야지만 올해 어떻게 좀 해나갈 수 있고 트렌드가 어떤지에 대한 분석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실장님이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뽑아오긴 했었더라고. 한 베스트 5로 한번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요? 베스트 5로? 오케이. 첫 번째는 문의가 많았었던 게 있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시술로 많이 이어졌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조금은 차별을 두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 2024년도에 많이 시술이 이루어졌었긴 하지만 2025년도라고 해서 갑자기 뿅 하고 엄청난 것들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그 메인 스트림 자체는 많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난 생각이 들고, 그래도 작년에 문의가 들어왔었던 거를 좀 위주로 조금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우리 데스크에서 전화 문의가 많이 왔었던 거나 실장님한테 환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물어봤었던 것들을 좀 살펴보면 그래도 단연 1위는 피부 늘어짐, 피부의 그런 탄력 처짐에 대한 게 가장 많았었던 것 같아. 일단은 뭔 짓 한 거야. 그래서 사실 답정 너를 하고 가장 많이 여쭤봤었던 것 중에는 울세라가 가장 많았고, 그리고 두 번째 문의가 지금 많았었던 거는 써마지가 가장 많았었던 것 같아. 다 고가의 시술인데요. 그렇지, 고가의 시술들이고, 그래도 답을 정해놓고 울세라 받으러 가도 되나요? 울세라 얼마예요? 몇 샷 받아도 되나요? 이런 것들이 가장 문의가 많았었던 것 중에 하나였어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얼굴의 형태, 윤곽에 대한 건데 땅콩형에 대한 문의가 가장 두 번째로 많았었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촉건조에 대한 피부 장벽에 대한 문의가 세 번째로 많았었다라고 하더라고. 원장님 코필러, 여드름 이런 건 없었나요? 당연히 많았지. 당연히 많았고, 사실 좀 살펴보면 특히 10대나 20대 여성들에서는 여드름 치료 문의가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도움을 많이 드렸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아크리프 이런 레티노이드 계열의 문의도 꽤 많았었던 건 맞아. 색소에 관한 문의도 많았는데 내가 봤었을 때는 2024년도에는 2023년도보다 그리고 그 전년도보다는 색소 치료, 특히 기미와 잡티에 대한 문의는 조금 줄어들기는 했어, 이상하게. 또 코필러나 이런 필러들도 사실 많기는 했었어. 그래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탄력, 그리고 땅콩형 얼굴, 건조함, 이 세 가지가 가장 문의는 많았었던 것 같아. 그 선크림 절대 바르지 마세요. 이런 거 많았잖아요. 사실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어그로성인 것 같고, 사실 선크림 자체는 과학적으로 우리 피부암과 색소 유발을 하지 않는 거에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 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한테 맞는 무이자차든 유이자차든 적당한 거를 적절히 바르게 되면 그런 쪽으로는 상당히 도움을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살짝은 좀 거르고서 들으시는 게 내가 볼 때 맞을 것 같아. 그럼 필러 문의 같은 거는 좀 어땠나요? 필러 문의도 사실은 이전까지는 그런 카더라 통신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많이들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우리 지인 원장님들이나 뭐 많이 얘기를 좀 나눠보면 2, 3년 전에 좀 많이 떨어졌었던 필러에 대한 문의나 시술 자체는 내가 볼 때는 지난 2, 3년 전서부터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이 들고, 2023년도로 봐서 필러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았고, 특히나 땅콩형 얼굴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으셨고 문의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필러들을 상당히 많이 썼고, 꾸준하게 환자분들이 많이 늘었고 계속해서 아주 스테디하게 많이들 쓰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 원장님, 작년에 문의 말고 시술 많았던 거. 시술이 많았던 거 일단은 뭘 것 같아? 원장님 원픽은 탄력 시술 아니세요? 그렇지. 그래서 작년에 레이저 시술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문의가 가장 많았었던 것처럼 울세라랑 써마지급의 고주파 시술,
특히나 덴서티나 올리지오의 시술을 굉장히 많이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많이 한 시술은 뭐다? 보톡스 시술을 사실은 문의는 다른 쪽으로 많이 들어오지만 보톡스 시술을 가장 넘버원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 지난번 우리 컨텐츠에서도 얘기는 했지만 지난번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톡스 시술을 안 받아보신 분이랑 받아보신 분의 그런 비율 자체는 거의 내가 볼 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시술을 많이 한 것도 자연스럽게 보톡스 시술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어디를 가장 많이 하셨는데요? 부위는 천차만별이야. 부위는 표정주름으로서는 미간, 이마, 그리고 눈가 쪽이 가장 많고 그러고 나서 호두주름도 좀 들어갈 수 있고 고양이 주름이라고 하는 이쪽에 이렇게 스모커스 라인이라고 하는 쪽에 많이들 시술을 하긴 하는데 작년에는 또 내가 많이 했었던 부위 중에 하나는 립플립이라고 해서 입술 위쪽에 맞아서 이렇게 좀 다물어져 있는 입술 자체를 살짝 위로 올라가게 해서 얘네들이 좀 이렇게 뒤집어지고 올라가게끔 하는 그런 시술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국산이랑 수입산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걸 더 많이 하셨나요? 내가 청피김 시절에 정말 많이 강조를 했었던 부분이 내성에 관한 것들이었는데 그런 계몽과 학습과 그리고 정보 전달이 잘 됐다고 생각이 좀 되어지는 부분이 오셔서 일단은 내성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서 국산 제품들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내성을 신경 쓰는 분들이 확연하게 지난 2, 3년 동안 그리고 작년에는 정말 많았기 때문에 제오민이라고 하는 걸 난 가장 많이 쓰긴 하지만 제오민에 대한 보톡스를 가장 많이 썼던 것 같아. 그래서 국산을 수입산이 훨씬 더 많이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아. 원장님, 내성 환자가 실제로 있나요? 작년에는 솔직히 말씀해서 내성 환자를 단 한 번도 못 봤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고 오랫동안 써왔고 환자분들 대부분을 제오민으로 시술을 하고 단골 환자분들이 많고 계속 리턴으로 오시는 분들을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랜 10년 이상의 진료를 보면서 작년에는 내성 환자를 단 한 번도 안 봤다는 건 정말 다행인 것 같아. 근데 어떤 의견에서는 제오민이나 이런 단일 단백질로 돼 있는 것들이 그렇게 크게 내성에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 이쪽 의료 쪽 그리고 피부 미용 쪽을 하시는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근데 내가 볼 때는 내 의견은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설계 자체를 달리 하면서 내성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쓰는 것들이 아예 그런 내성에 대해서 관심 없이 배제하고서 지내면서 나중에 생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조심성 있게 쓰는 게 더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더 비쌀 수 있어도 내성이 적은 단일 단백질로 되어 있는 보톡스를 쓰는 건 난 맞다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아마도 내성에 대한 환자들을 많이 안 보게 되고 그나마 좀 다행이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성이 안 생기게 하는 가장 큰 우리 방법은 몇 개월을 지켜야 된다고? 6개월? 그렇지. 6개월은 꼭 지켜주시는 게 맞고 그리고 철저히 지키고 했기 때문에 내성을 가지고 오는 환자분들이 좀 적었다고 생각이 들어. 스킨보톡스는 유지기간 짧잖아요. 짧지. 근데 그것도 6개월 지켜야 되나요? 그럼 여태까지 다 강조 6개월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스킨보톡스 자체도 용량이 적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들어가는 것 자체를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턱보톡스에 들어가는 양만큼의 그 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희석을 시켜서 들어가서 유지기간 자체는 짧아 보일 수 있어도 똑같은 보톡스이기 때문에 걔네들도 보톡스를 맞는 6개월에 맞춰서 3개월 정도밖에 안 간다라고는 하지만 그 다음에 떨어지는 기간 동안에는 좀 참고 지내시면서 6개월이 되는 그 이후에 다른 보톡스들과 같이 시술을 하는 6개월을 맞추시는 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고 2025년도에도 보톡스를 맞을 때는 청담동 금성 김 원장이 말씀드리는 거는 꼭 내성이 없는 거를 맞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원장님들이 잘 알아서 설명 주시겠지만 기간을 정확하게 6개월을 맞춰서 우리 시술을 좀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좀 볼륨마이징에 대한 그런 애착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지. 그런 시술은 좀 많이 없었나요? 첫 번째 보톡스였고 두 번째가 탄력 리프팅에 관한 거고 세 번째가 볼륨아이징. 문의가 가장 많았었던 땅콩에 관한 땅콩형 얼굴에 관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볼륨아이징을 가장 많이 하긴 했었는데 일단 두 번째 탄력 리프팅은 내용이 좀 광범위하니까 좀 뒤로 미루고 그럼 볼륨아이징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지금 원장님 왜 또? 새해는 조금 간략하게 하기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그러면 일단 탄력이랑 그리고 볼륨아이징에 대한 것들 굉장히 좋은 내용이 또 준비되어 있는데 그럼 다음 주에 하도록 하지 뭐 그러면. 오늘 사실 준비한 내용은 더 많은데 좀 지루하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탄력 리프팅이랑 또 볼륨아이징 좋은 내용들이 또 마련되어 있으니까 다음번 컨텐츠에 다시 다루는 걸로 하고 우리 현 PD는 또 다음 주에 옆에 앉히고 또 같이 진행을 하는 걸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낼까? 오케이. 오늘도 준비한 내용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